네, 처음 만나는 바둑 두 번째 시간, 바둑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이 바둑은 다른 경기와 다르다. 다른 경기는 축구를 예를 들면, 얘는 공격수, 얘는 뭐 수비수, 얘는 골키퍼. 그러니까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좀 요즘 축구는 다르다고 하는데, 뭐 야구를 들면은, 뭐, 얘는 투수, 얘는 포수,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바둑은 그런 게, 이 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돌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어디서 뭘로 정해지냐? 공간으로 정해진다. 바둑판에 공간이 있는데, 이 바둑판에 화점이 기준이 돼서, 이 화점 근처가 일단 중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바둑판에서도 이 싸움이 펼쳐지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점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바둑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떤 1강의 때 이런 핵심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바둑의 유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군사 목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면은 네 군데가 막히면은 이게 빵따냄으로 잡힌다. 이런 걸 말씀드렸죠. 참고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3강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디 둬야지 살짝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두면은 한쪽이 열렸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곳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흔히 바둑을 이제 인생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물론 이제 처음 만나는 바둑을 보는 이제 대상자들은 아마 꼬마 애들은 아닐 것 같고, 20대, 30대, 뭐 아마 40대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긴 한데, 이 바둑에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죠. 바둑의 유래가 세 가지 상징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군사적 목적. 흔히 이제 손자병법. 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얘가 계산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수학 교육용이었다. 산수 교육용이었다. 세 번째가 이제 점을 치는 용도였다. 예. 다 골고루 좀 뒤섞여 있긴 해요. 자, 우리가 바둑을 둘 때 귀에서 우리 9곳의 점이 있는데 귀에 4곳을 제일 먼저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귀에 4곳을 여기 한 군데, 그러면 두 군데, 두 번째 얘가 두고요. 세 번째 또 얘가 흙이 두고, 네 번째 아래쪽은 백이 두는데, 요게 이렇게 둬도 되고요, 저렇게 둬도 되고, 그거는 뭐 자기가 정해도 돼요. 아무 뭐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건 근데 나중에 두다 보면 알게 되는데, 흙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자기 돌이 어쨌든 포진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자기 땅이 생기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연락이 안 돼. 뜸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합쳐 있으면서 얻는 효과를 덜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바둑은 자기 라인을 먼저 탑니다. 자기 구역을 나와바리라고 하면 또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왜 길을 먼저 두냐? 이게 효율이 높아서요. 효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적은 시간, 적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것을 얻는 이런 개념이 효율이라는 개념인데, 바둑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과 밖의 개념, 우리 1강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화점이 기준점인데, 귀 안쪽은 여기 9개의 공간을 귀 안쪽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바깥쪽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귀 안쪽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집입니다. 집. 내가 한 수를 두면은 얘가 집이 돼. 9개가. 그런데 벼는요, 돌 2개가 필요해. 안쪽 공간을 만들려면. 이렇게 두던 저렇게 두던. 얘는 돌 하나로 9개를 가져가고, 얘는 돌 2개로 둘레 6개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중앙은 더하죠. 중앙은 돌 2개로도 모양이 안 만들어져서 얘가 최대한 많이 해봤자 4개를 써야지 겨우 한 집이 생겨요. 그럼 효율이 뭐가 높은지는 이미 답이 나왔죠. 얘는 하나를 써도 되고,
얘는 2개를 써야 되고, 얘는 4개를 써야 돼. 따라서 귀를 먼저 두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고 집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우화에도 있잖아요. 자, 돼지 삼형제가 늑대에게 쫓겼어. 근데 첫째 형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었네? 지푸라기가 바둑에서 어디예요? 가운데네요. 가운데서는 바람 한번 슝 불면 우리가 다 허물어지는 거야. 바둑의 중앙은 집이 잘 안 돼요. 지푸라기. 자, 그럼 둘째 돼지는 뭘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네. 나무 집이 뭐 약하다는 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긴 한데, 어설프다 이거죠. 약간 변의 집은 어설프면 바로 또 와르르 무너져요. 반면에 셋째 돼지는 뭘로 지었어? 네, 귀에다 짓잖아요. 귀 짓는 게 제일 단단한 벽돌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둑판은 구역으로 중요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제일 1순위는 귀, 1순위는 귀, 2순위는 변, 3순위는 중앙.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돌을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잡는다. 돌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선은 사망선이라고 해서 얘가 좋은 게 아닌데, 일선의 돌을 잡으려면은 돌이 하나로 얘를 잡을 수 있어요. 귀는. 아까 귀는 뭐라 그랬어요? 두면은 한 번에 내 공간, 내 안쪽 확보할 수 있다고 했죠?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잡는 것도 안쪽에 한 번으로 잡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변의 일선에 갔다. 얘는 일선은 자동으로 못 살아요. 못 사는데 귀는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변은 얘가 돌 2개가 필요해요. 잡는 것도 그래요. 돌 2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가운데는 몇 개가 필요해요? 가운데는 하나, 둘,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은 걸 얻으려고 해도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귀는 한 번에 해결. 변은 2번을 둬야지만 집을 얻던지 잡던지 해결. 중앙은 잡던지 집을 얻던지 4개가 무조건 필요해. 4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못 잡아. 그러면 효율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통념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5,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 주위에도 좀 이게 아웃사이더들 있잖아요. 이게 세상 상식에 거스르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천재 아니면 또라이 아닙니까? 근데 천재가 그리 많나요? 천재가 많지는 않죠. 대부분 그냥 또라이가 많죠. 자, 그래서 어쨌든 돌고 돌아서 이 바둑에 이제 잘 두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본 개념은 이러하다라는 거는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은 순서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게 모범 포석이라고 한다면 각자 자기 집을 지켜요. 이렇게. 아니, 귀를 차지해요. 귀를 차지하면은 이제 변에 있는 점을 두면서 이제 얘를 이제 바울 때 포석이라 포석. 석은 뭐예요? 석은 돌석. 그 다음에 포자는 뭐냐? 펼칠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바둑의 유래가 3가지다 그랬죠? 근데 군사적인 목적이 제일 많다 그랬죠? 우리 역사책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하객진을 펼쳤다 그러죠? 그때 쓰는 말이 펼칠포입니다. 포진. 그래서 이거를 포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똑같이 두면은 누가 유리하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하신 분들 좀 첫 시간이 길긴 했었는데요. 이 핵심 요충지가 9군데야. 그러니까 흙이 먼저 두니까 흙이 5개를 차지하죠.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흙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백은 침투조가 돼요. 백은 침투조가 돼. 그럼 당연히 흙은 방어조 겸 공격조가 돼요. 자, 그래서 상대 모양 쪽으로 걸쳐 갑니다. 이제 요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게 프로들의 바둑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뭘 하던 말든 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아, 바둑판에 9개 찍히는 점을 위주로 두는 거구나. 그런데 아무 점이나 막 두는 건 아니고 자기 흑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영역을 이렇게 차곡차곡 넓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자기 영역을 넓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얘는 농경민족인 거야. 그쵸? 그럼 백은 똑같이 지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네, 기마민족인 거예요. 몽골. 네,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뺏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 그, 흑은 먼저 찾아 농경민족들은 지켜야 돼. 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항상 남의 나라를 침입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역할이었잖아요. 항상 남의 도전을 받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바둑을 왜 좋아하냐. 끝없는 이 전쟁을 하도 해대었고, 이런 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귀를 굳히는다. 요건 이제 귀의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이 수순을 다 뭐 바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자꾸 익히셔야 돼.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점을 둔다. 바둑판에 점, 화점이라 그랬죠? 화점을 둔다. 화점을 두는 게 9곳인데 가운데 일단 빼고요. 8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다. 여러분들, 전투는 우리 과거의 전투는 어디서 펼쳐져요? 좋은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하잖아요. 예,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땅을 뺏으러 가죠. 산을 뺏으러 가는 건 없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데 뺏으러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른다, 뭐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름진 땅을 뺏으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름진 땅이, 기름진 곳, 집이 생기는 곳이 어디라고요? 귀하고 변이다. 그래서 그 변을 빨리빨리 차지해라. 네, 그렇게 두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바둑을 두더라도, 싸우기 전까지는, 얘 잘 두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착각을 상대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기본 포석, 이런 거, 말씀을 이제 하나 드렸는데, 이 포석의 개념, 어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쪽 공간.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이제 공부를 하실 거는, 아까, 이 바둑은 점과 점이 연결되면 이제 선이 된다. 그래서 선이 연결되면 뭐가 돼요? 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 면이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둑에서는 이렇게 둔다는 것을 행마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바둑은 귀의 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요게 또 이제 바둑의 다른 장기나 체스 모든 경기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나 체스는 얘가 막 움직여. 그렇죠?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둑판은 축구도 마찬가지죠. 밖으로 수비수가 공격자까지 팍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바둑은 공간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얘가 어쨌든 뒀어. 얘도 움직인다는 개념을 갖게 돼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네, 그러면은 이쪽 돌이 이제 하나씩 가면 돼요. 여기로 아래로 가고 싶어. 이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행마한다, 움직인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둘 때 약간 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적인 개념이에요. 움직이 없어요. 하지만 움직였어. 네, 이게 바둑의 또 우리가 또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또 아주 하나의 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하나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귀라 그랬죠? 귀에서는 한 칸이 기본 간격이에요. 기본 간격. 자, 간격이란 무슨 얘기냐? 돌과 돌 사이에 여기 비는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격이라 그래요. 얘를 칸이라고 하잖아요. 칸. 자, 그래서 간격은 귀에서는 한 칸에 비워놔. 얘를 비워놔. 그래서 한 칸 간격이 기본.
내가 둬도 그렇고요. 상대가 둬도 똑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 봐도 처음에 두면 이렇게 막 돌이 붙거든요? 붙는 거 아니에요. 하나 떨어뜨리시는 거야. 자, 그래서 귀에서는 하나씩 떨어뜨린다. 자, 보세요. 여기를 뒀다. 백은 한 칸. 네, 한 칸이 기본 간격. 내가 거기 막고 싶잖아요. 얘가 일로 가는 거 막고 싶어. 그러면 한 칸으로 막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걸 막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한 칸을 떨어뜨리시는 거야. 한 칸을 떨어뜨리시는 거야. 내가 가고 싶어. 일단 한 칸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얘가 귀에서 시작을 해. 위로 가고 싶어. 그러면 기본이 일단 점을 빨리빨리 차지하는 건 좋고, 얘가 일단 가면은 한 칸. 막고 싶어. 막으면 여기로 한 칸. 근데 이쪽이 막혔잖아요. 막힌 데를 뚫으러 가는 거는 여기 벽이 막혀 있어. 그 벽을 어떻게 뚫어요? 일단 장비도 없어. 힘도 없어. 그래서 막히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귀 안쪽과 밖의 개념 배웠는데 여기 9개가 안의 개념이에요. 밖이 2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가면 돼요. 또 상대가 이쪽으로 두면 난 절로 가면 되고. 길이 2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기본 간격이 한 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가는 게 있어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얘도 한 칸이다. 한 칸이라 여기 하나를 비워놓는 걸 뜻합니다. 한 칸. 벼는요, 벼는 2칸이에요, 2칸. 벼는 2칸. 2칸이란 얘가 사이가 하나가 빈데 얘가 2개가 비어 있잖아요. 2개가 비어 있는 걸 2칸이라 그래요. 참고 삼아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3칸입니다. 그래서 벼는 2칸. 벼는 2칸. 네, 변에서는 2칸. 기본 간격. 요것만 외우시면 돼. 이게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쓰냐? 여러분의 바둑을 처음 배울 때부터 프로 9단이 될 때까지 바둑을 어마어마하게 잘 둘 때까지 이 간격은 다 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만나는 바둑은요. 바둑 개념서이면서 입문서입니다. 근데요. 입문자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는 프로 9단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평등한 게임이다라고 해요. 왜냐면 어떤 쓰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효율에 맞춰, 장소에 맞게, 때에 맞춰 잘 쓰는 게 능력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바둑 처음 배운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는 거고, 저도 이렇게 둬요. 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니까 순서 겸 기본 원리. 귀를 먼저 점에 있는 중심으로 둔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던 저렇게 두던 어쨌든 그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점을 둔다는 거, 귀퉁이에는 점을 둔다는 거, 그것만 일단 스타트를 끊어 놓고요. 귀가 끝나면 그냥 크게 어쨌든 먼저 두니까 변에는 점을 두는데 여길 두던 저길 두던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이제 정석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까지 가면 또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변에 있는 점을 또 차지한다는 거. 상대가 두면은 나도 이제 땅 따먹기가 가는데 그럼 누가 유리하다? 기본이 흙이 먼저 두니까 흙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하던 원치 않던 백은 침투료가 된다. 뺏으러 갈 수밖에 없다. 뺏으러 갈 때 그 두는 거 원리가 한 칸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뒀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의 공간을. 얘가 흙의 입장에서도 이제 나의 길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건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공격할래? 라고 하면 상대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요. 그러니까 막는 것도 얘와 얘가 한 칸, 얘가 한 칸. 한 칸의 간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둑 둘 때 한 70% 이상 이 한 칸 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된다. 자, 근데 하나 더. 근데 상대가 이제 알아서 너 가져. 나는 그냥 나 가질래. 그러면은 요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이게 변의 점으로 갈 때는 2칸. 네. 요렇게 두시면 되고 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포석을 알아봤더니 점을 차지하고 상대가 귀에 한 칸을 두던지 뭘 두면은 나도 이런 식으로 두는데
변에 둘 때는 두 칸을 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두는 게 이제 모범 포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일단 뭐 책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이번에 효율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귀를 왜 둬야 돼? 먼저 두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먼저 귀라는 지역은 한 번에 다 해결이 돼요. 변은 두 번을 둬야지 해결이 돼요. 중앙은 네 번을 둬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귀, 변, 중앙의 순서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순서를 알았는데 혼자 두는 건 아니니까 얘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한 발자국씩 걸어가죠. 마찬가지로 한 발자국이 뭐냐? 바둑에서 한 발자국이란 한 칸입니다. 한 칸. 그래서 우리가 바둑이 항상 인생을 비유하고 사람을 비유하는 걸로 많이 쓰이는데 용어나 어떤 바둑 두는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행동을 닮아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비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둑 용어가 시사 용어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천천히 이제 일단 여기까지 1강과 2강을 보시면 바둑의 정말 큰 틀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지금 바둑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부터 저 혹은 신진서, 이창호 등등등 수많은 이 고수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이렇게 두는 거를 폼을 일단 좀 따라야 돼요. 우리 배드민턴 치면 억만원 치면 우리가 뭐 또 같이 모임도 못 껴요.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가 처음에 기본 레슨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옛날처럼 막 치는 거 없어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도 기본 간격, 그러니까 귀에서는 기본 간격, 이거 정석이라고 하는데 요 간격만 딱딱 알고 둬도 일단은 기본을 하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입문반으로 시작합니다. 돌이 죽고 사는 거. 근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두면 잡고요, 이렇게 두면 사이고 요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역시 조금 확대해서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